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괴담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들 봤겠죠? 안 봤으면 그거에 댓글을 다 이거 해주세요 치세요. 하여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마츠타니 미요코의 현대민화고에 나오고 있던 이야기.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무렵의 이야기다. 당시 집은 부엌이 흙바닥이었던 때가 많았다. 택시 운전기사의 부인이 아직 5세가 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남기고 죽었다. 아버지는 일로 나가 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 사이 근처 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심야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을 정도라서 친절하게 보살펴주고 있던 이유도 과연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아이를 혼자 집에 돌려보내는 일이 많았다. 아이는 외로워서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부모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아이의 울음소리가 딱 멈추고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웃은 아버지가 돌아왔던 것이다 라고 남겼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친이 귀가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아빠 오세요 라고 아이가 마중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한 밤이 몇 날이고 계속되어 의심스럽게 생각한 이웃은 어느 날 밤 아이의 모습을 보러 갔다. 아이의 어두운 방에서 혼자 말하고는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누군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날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것을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매일 저녁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아이에게 물었다. 엄마야, 내가 외로워서 울고 있으면 엄마가 와서 안아주고 불을 비벼주고 해줘요. 그래서 내가 엄마는 어디서 들어오지? 라고 물었더니 아이는 벽에 딸린 마을 밑을 가리켰다. 저 아래에서 빙그레 웃으면서 기어 나와. 그리고 아버지는 일 바꾸고 빨리 귀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빠가 엄마를 흙바닥에 파묻었던 것이다. 헐, 진짜 나쁘네. 저 무서워요. 나 울 것 같아. 무서워. 한 3개만 읽고 그만하겠습니다.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다. 2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함께 타임캡슐을 고등학교 뒤에 있는 큰 소나무 아래에 묻었다. 나중에 결혼하게 되었을 때 꺼내자고 약속했다. 타임캡슐에 뭘 넣었는지는 서로 비밀. 만약 결혼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두기로 했다. 1년 후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리고 10년 후 대학 시절에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다. 나는 약혼자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모두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전 여자친구의 목까지 행복해지자며 타임캡슐을 대신 꺼내고 싶다고 했다. 나는 반대했지만 그녀의 생각을 자신이 이어가고 싶다면 약혼자는 고집을 피웠다. 아마 전 여자친구에 대한 질투도 있었을 것이다. 결혼식 며칠 전 휴일 고향으로 돌아가 타임캡슐을 꺼냈다. 내 타임캡슐에 들어있던 건 전 여자친구가 따든 머플러. 약혼자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이었지만 곧바로 여자친구가 묻은 타임캡슐을 열었다. 거기에는 주먹 정도의 검은 덩어리가 4개 들어가 있었다. 잘 보니 작은 팔다리에 조그만 사람 머리가 있는 것 같았다. 남자가 과거의 여자친구의 사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과거의 여자친구는 나태한 자신의 아이를 타임캡슐에 넣어둔 것. 나쁘네. 이것만 하고 그만이겠어요? 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뭐야 이걸? 근데 A씨라고 읽을게요. A씨는 버스
좌석에는 우산 하나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그곳에 있던 여자의 도중에 비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이거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내렸는지까지 봐버린 A씨는 여성의 집까지 따라 우산을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여주인 방의 앞에 도착한 A씨는 초인종을 울립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여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은 창을 가려져 있습니다만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A씨는 문을 엿보기 구멍을 통해 방을 보려고 했습니다. 역시 바깥쪽으로부터는 잘 보이지 않고 그저 방 안 전체가 온통 붉은색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분 나쁜 방이다 라고 생각해 우선 문 손잡이에 걸쳐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중 배가 출출해서 A씨는 라면집에 들어가 공복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주인 혼자서 경영하고 있는 가게에 듯한데 그다지 큰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라면을 부탁하다가 별 생각 없이 단지 잡담이라는 생각으로 방금 전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끝내니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어? 라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원에 의하면 그 길가에 있는 아파트 정신병 장애인 등이 반격리되는 형태로 입주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시설은 집세가 매우 싸기 때문에 환자의 가족이 일괄로 입주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환 환자 중에는 선천적으로 몸의 색소가 약해서 눈동자가 토끼와 같이 새빨갛게 되는 병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 역시 엿보기 구멍에 자신의 눈을 대고 이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오이씨. 여러분 이거 솔직히 무서운 거 아닌가? 이번에 이것만. 한 남자가 8살짜리 여자아이를 숲속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건 딱 봐도 죽일 거야. 여자애는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무서워? 나는 혼자 돌아가야 하니까 더 무서워. 돌아오는 길에 남자 혼자. 그렇다면 여자애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 죽이겠지 않나요? 얘 죽일 것 같은데. 아니 너무 긴 거 말고. 아 싫어. 어쩔. 이거. 봉연남.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주방 쪽에서 비명이 들렸다. 곧바로 욕실에서 뛰쳐나가 주방으로 달려갔다. 봉연을 집어쓴 남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의 시선이 눈에 들어왔다. 병명남은 남을 보자마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쳤다. 나는 새파랗게 질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가족을 살인 복면왕에 들끓고 말았다. 나는 몸에 피가 묻어 씻어내기 위해 샤워를 하고 있었고 나는 몸에 피가 묻어 덜 씻긴 피를 보고 복면왕은 내가 가족을 죽였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거 간호사 좋은 뉴스하고 나쁜 뉴스가 있어요. 나쁜 뉴스부터 간호사 환자분은 병에 걸리셨어요. 그럼 좋은 뉴스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의 병에 환자분 성함을 붙일 거래요. 환자가 걸린 병이 인류 최초의 병이라는 뜻. 당연히 치료약이 없음.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근데 제가 진짜 어떤 애는 귀신 봤대요. 그래서 정말 뻥치마했어요. 마지막. 별거 중인 아내와 산으로 별을 보러 갔다. 산에 오르는 건 힘들었지만 이대로 별거를 계속 할 수 없었기에 아내에게 결혼 전에 자주 갔던 산으로 가자고 했다. 거기서 아내와 자주 별을 보곤 했었다. 그런데 세상 날 있을 수 있었고 힘들 낼 수 있었다.
힘을 낼 수 있었다니까. 힘들 낼 수 있었다. 이번에도 산에 오르면서 아내는 말했다. 어렸을 적에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고 생각했어. 나는 준비를 마친 채 말했다. 이제 별을 하나 늘려볼까? 또 다른 아내를 맞아 전체를 죽이겠다는 뜻. 오, 짱 나쁘네. 마지막 진짜 마지막. 나는 22층에 살고 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려 말했다. 저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좀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화장실이 그렇게까지 부르는데 22층까지 왜 올라온 걸까? 여러분,